이념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 그리고 합리적 개혁 정당,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필요한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또 바른정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양당 구도로 다시 또 회귀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대와 통합, 그러니까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의 큰 역할로 다당제를 실현시켰다. 이 부분을 국민의당의 큰 성과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연대 통합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상황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국민의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돌고 있는 그 원심력이 너무 커져서 외부의 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정계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양당 체제로 다시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지금 대표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치적 입지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제3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계속 통합과 그다음에 연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당 내 호남계는 저 의견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끌어들이려다가 도리어 국민의당이 두 쪽 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저분이 저렇게 계속 나가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 부딪혀져서 국민의당의 일부가 만약에 이탈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제3의 길을 본인이 추구하시는 제3의 길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소수 정당으로 그냥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로에 놓여 있군요. 그런데 뭐 이런 안 대표하고는 반대로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 반발, 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긴데 뭘 연대한다는 거예요.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통합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왜 10분을 얘기해요? 훨씬 많은데. 그래요? 우리를 뭐 한국당 정도 아니 바른정당 정도 취급하려고 그래요? 20명 정도.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재벌 오너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한 것도 네. 아주 무리수고요. 그것도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달 내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당은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석 달이 다 돼가는데 더 가라앉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40석에서 바른정당에서 탈당파들 또 나가고 나면 대석 남는데 그 대석 붙여봐야 이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을 것이다. 이런데 통합을 하자는 거는 지금 좀 강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전응아들이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네. 나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더 눈길을 끌죠. 예.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가서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나가서. 여차하면 20명 정도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왜 10명만 얘기하느냐. 네. 나갈 사람 더 많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데리고 나간다는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호남계 중진들은 안철수 밀어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이 호남계 중진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를 밀어내고 나머지하고 지금 차라리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는 편이 훨씬 더 그 시너지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 있다라고 지금 보는 지경까지 온 상태 예.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게 의견이 완전히 갈라진 거죠, 지금. 심리적으로는 거의 갈라진 상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를 봉합을 하려면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사실은 유승민 대표하고 이 연대 추진에 앞서서 당내부터 일단 그 의견 단합을 이끌도록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자꾸 지금 밖에서 혼자서만 지금 노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예. 것은 좀 위험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뭐 5석이든 10석이든 더 붙이기를 원한다면 당내부터 일단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예. 선자강 후에 그 다음에 외연 확장으로 나가야지.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지금 당이 둘로 쪼개지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쪼개질 가능성보다요. 예. 오히려 자기가 방출되는 형태로 이게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3대 1로 나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한 10석 정도로 이제 줄어들고 이 국민의당의 호남계 중진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이 30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원내교섭단체까지 나가서 만들 수 있다. 박지원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마당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지금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지금 바른정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수까지 통합해서 중도 보수까지 다 통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전혀 안 맞는다.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호남 홀대하고 그다음 햇볕 정책에 대한 반대 이거 예.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도 할 수 있다, 뭐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박지원 이제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러고는 단순히 그냥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진심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유승민 예. 대표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미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게 불편한 동거를 한다고 해서 숫자 늘리기 위해서 동거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몇 명 들어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내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은 1차적으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적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국회에 무슨 법안을 심사하거나 법안을 내거나 이럴 때 계속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뭔가 불편한 동거를 이루는 것이 결코 국민의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지금 주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호남 중진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언제든지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가서 딴 살림을 살 준비도 우리는 충분히 돼 있다고 하는 배수진을 치고 안철수 대표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네. 되면 지금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바른정당 일부, 안철수 대표계 그리고 뭐 또 국민의당의 다른 계파와 민주당 전부 다 나가서 헤쳐모은 게 완전히 새 판이 짜질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국민의당도 이제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양당 중심으로 가면서 중간에 아주 소규모 그런 이제 중도 정당이 하나 탄생할 수는 있는데 이거 탄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는 그 구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중도의 지형에 국민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이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요. 당장 이게 다음에 지금 총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렇다면 이 수도 지금 맞아 떨어지는 수가 될 수 있는데 총선 아직 한참 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얼마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을 많이 창출하더라도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호남 중진들이 특히 이제 유승민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예. 햇볕 정책 포기하라 그러고 호남 지역주의 탈피하라고 하는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들의 두 가지 가장 핵심 정체성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 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승민 대표가 왜 그 요구를 자꾸 하겠는가. 결국은 합당까지는 원하지는 않는 것이고 예. 설령 그 합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의석이 40이고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 잔류파가 다 오더라도 10석인데 4대1 지분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고 유승민 대표 얘기는 결국은 5대5 내지는 예. 6대4로 오히려 더 많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 성사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어쨌든 박지원 의원은 감옥 가면서도 내가 지켜온 정체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마당에 지금 호남 중진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또 여기서 화합을 해나갈지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확장할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계 개편이 나중에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국민들도
끝까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의 큰 성과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연대 통합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상황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국민의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돌고 있는 그 원심력이 너무 커져서 외부의 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정계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양당 체제로 다시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지금 대표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치적 입지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제3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들 반발 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긴데 뭘 연대한다는 거예요.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통합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왜 10분을 얘기해요? 훨씬 많은데. 그래요? 우리를 뭐 한국당 정도 아니 바른정당 정도 취급하려고 그래요? 20명 정도.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재벌 오너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한 것도 네. 아주 무리수고요. 그것도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달 내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당은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석 달이 다 돼가는데 더 가라앉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40석에서 바른정당에서 탈당파들 또 나가고 나면 대석 남는데 그 대석 붙여봐야 이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을 것이다. 이런데 통합을 하자는 거는 지금 좀 강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전응아들이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네. 나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더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계속 통합과 그다음에 연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당 내 호남계는 저 의견에서 아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끌어들이려다가 도리어 국민의당이 두 쪽 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저분이 저렇게 계속 나가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 부딪혀져서 국민의당의 일부가 만약에 이탈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제3의 길을 본인이 추구하시는 제3의 길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소수 정당으로 그냥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로에 놓여 있군요. 그런데 뭐 이런 안 대표하고는 반대로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이념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 그리고 합리적 개혁 정당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필요한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또 바른정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양당 구도로 다시 또 회귀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대와 통합 그러니까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의 큰 역할로 다당제를 실현시켰다. 이 부분을